포인트 니모.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장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대륙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의 지점인데요. 지리학에서는 이렇게 육지나 바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특별히 도달불능점 혹은 도달불능국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는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곳, 육지에서는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곳인 셈이죠. 이런 도달불능점은 남극, 북극,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총 7대륙에 각각 존재하고 바다에도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 도달불능점이 바로 포인트 니모입니다. 니모라는 이름은 쥘 베른의 소설 해저 이말리와 신비의 섬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에서 따왔습니다. 라틴어로는 아무도 아니다, 그 누구도 없다라는 뜻인데요.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 딱 이 장소와 어울리는 이름이죠. 포인트 니모의 좌표는 남위 48도 52.6분, 서경 123도 23.6분.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섬조차 무려 2688km 떨어진 이스터섬입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포인트 니모 상공을 지나갈 때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은 지상 사람이 아니라 우주정거장 안의 우주비행사가 됩니다. 포인트 니모가 세상에 알려진 건 1992년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계 캐나다인 측량 엔지니어이자 측지학자인 흐르보의 루카텔라가 지형공간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육지에서 가장 먼 바다를 계산해낸 것이죠. 흥미로운 건 그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루카텔라는 이런 질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만약 배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진다면 어디에서 가장 멀리 헤엄쳐야 육지에 도착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포인트 니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카텔라가 정확한 좌표를 계산해내기 훨씬 전부터 미국과 소련은 이미 이 근처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선을 폐기하는 장소로 말이죠.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대기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산산조각 나고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잔해들은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주선을 추락시킬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야 하고 잔해가 외부로 유출되기 어려워야 하며 어느 나라의 영해나 경제 수역에도 속하지 않아 법적 외교적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어야 했죠. 그 결과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소련 같은 우주 강국들은 망망대해 한가운데를 우주선 추락 지점으로 선택했고 그 위치가 바로 포인트 니모 근처와 거의 일치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입니다. 축구장 크기에 가까웠던 거대한 우주정거장이었는데요.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졌지만 일부 잔해는 포인트 니모 근처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60개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 등이 이 근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인트 니모는 우주선들의 공동묘지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단순히 외딴 바다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환경 자체도 극도로 척박합니다. 포인트 니모의 바닷물 표면 온도는 약 5.8도에서 7도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 수심은 약 3,500m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남태평양 순환의 영향 때문에 주변 바다와 해류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흘러오는 영양분도 거의 도달하지 못하죠. 그 결과 살아있는 생명체조차 극히 드물어서 이곳은 해양 사막이라고 불립니다. 해양학자 스티븐 드혼트는 이 지역을 두고 세계 해양에서 생물학적 활동이 가장 저조한 지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을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의외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볼보 오션 레이스 참가자들입니다. 볼보 오션 레이스, 줄여서 VOR은 3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적인 요트 대회인데요. 참가자들은 무려 83,0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하며 6대륙과 4대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구간에서 남대양의 포인트 니모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순간 선수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 외에는 포인트 니모를 일부러 지나는 배가 거의 없고
호주와 남미를 오가는 몇몇 민항기만 이곳 상공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포인트 니모에는 이상할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들이 따라붙습니다. 포인트 니모라는 이름이 붙기 훨씬 전, 그리고 인공위성이 이곳에 떨어지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작가 러브크래프트는 이미 이 외로운 바다를 배경으로 공포의 도시를 상상해냈습니다. 바로 크툴루의 부름에 등장하는 가라앉은 도시 르라이에입니다. 러브크래프트는 르라이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둠의 별에서 스며든 거대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건설한 악몽 같은 시체 도시, 그리고 그곳은 진흙과 점액, 잡초가 뒤섞인 거대한 석조물로 이루어진 해안선이며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냄새가 풍기는 장소라고 표현됩니다. 이 가라앉은 도시에는 거대한 괴물 크툴루가 잠들어 있습니다. 문어와 인간, 그리고 용이 뒤섞인 듯한 형상의 존재죠.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주문을 반복합니다. 르라이에의 집에서 죽은 크툴루는 꿈꾸며 기다린다. 러브크래프트는 자신이 상상으로 만든 르라이에의 위치를 남이 47도 9분, 서경 126도 43분으로 설정했는데 이 좌표는 실제 포인트 니모에서 불과 약 3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크툴루 신화의 공동 창작자인 어거스트 덜레스 역시 르라이에를 비슷한 위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포인트 니모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집니다. 영국의 탐험가이자 IT 기업가인 크리스 브라운과 그의 아들 미카가 칠레에서 출발해 10일 동안 항해한 끝에 포인트 니모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심 4km 아래로 이어지는 얼음 같은 바다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포인트 니모에서 수영한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니모와 관련된 가장 기묘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97년에 관측된 정체불명의 초저주파음 블룹입니다. 이 기괴한 소리는 남태평양과 남극해 사이의 먼바다에서 처음 녹음되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거대한 공기 방울이 뽀글하고 올라오는 듯한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블룹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재미있는 점은 이 소리의 주파수입니다. 분석 결과 해양 포유류가 내는 소리의 패턴과 매우 흡사했는데요. 만약 이 소리가 정말 생명체의 소리라고 가정하고 그 크기를 계산해보니 에펠탑이나 피라미드와 맞먹는 그야말로 초거대 괴물이어야만 낼 수 있는 소리였던 겁니다. 당시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동물보다 큰 신종 생물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자연현상인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거대한 빙산이 쪼개지거나 빙산이 바다 밑바닥을 긁으며 발생하는 일종의 지각활동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리가 감지된 지점이 빙산이 있는 남극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블룹은 정말 차가운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을까요? 포인트 니모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외딴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공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구 위에 존재하지만 마치 지구가 아닌 곳 같은 바다, 인류의 가장 고도화된 기술이 잠들어 있는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포인트 니모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외로운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